이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거나 먼저 협업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오직 주가로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 전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2024년에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셨던 분 계세요? 그때 진짜 힘드셨잖아요. 뉴스마다 삼성, HBM 경쟁 탈락, SK하이닉스에 밀렸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또 실패,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손절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요, 202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선물을 하나 던졌습니다. HBM사 세계 최초 양산 미출하.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에요. 이건 반도체 전쟁의 판을 통째로 뒤집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의 핵심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낙점했습니다. 잠깐만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든든한 파트너는 SK하이닉스였잖아요. HBM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던 절대의 강자였는데 왜 갑자기 삼성으로 바꾼 걸까요? 이게 단순히 삼성이 기술이 좋아서라는 말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건 이 역전극 뒤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과 구조적 변화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투자 계좌가 주목해야 할 곳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젠슨 황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이에요. 베라 루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I 칩의 다음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책 쓸 때, AI로 그림 그릴 때 다 이 엔비디아 칩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칩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라 루빈의 성능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기존에 쓰던 메모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요. 일반 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갑자기 F1 레이싱카로 바뀐 거예요. 근데 타이어는 그대로 일반 타이어인 거죠. 버스가 아무리 빨라도 타이어가 못 버티잖아요. 젠슨 황이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에 내건 조건이 딱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대폭 올릴 것. 둘째, 전력 소모는 낮출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렵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차를 더 빠르게 달리게 하려면 엔진을 키워야 하잖아요. 근데 엔진이 커지면 기름을 더 많이 먹어요. 속도와 연비, 이 두 개를 동시에 잡는 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속도를 올리면 발열이 생기고 전력 소모가 늘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다는 건 물리학의 법칙에 도전하는 수준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삼성이 이걸 해냈거든요. 그것도 경쟁사들이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치던 방법으로요. 자, 여기서 오늘 핵심 내용을 다뤄볼게요. 왜 SK하이닉스는 안 됐고 삼성은 됐느냐?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 구조의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오늘 영상의 70%는 이해하신 거예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걸 아파트에 비유해 볼게요. HBM은 D램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린 고층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1층 로비이자 전체 전기와 인터넷을 통제하는 관리실이에요. 반도체 용어로는 이걸 베이스 다이라고 해요. 이 베이스 다이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이냐에 따라 위에 쌓인 층 전체의 성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SK하이닉스의 문제가 보여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만들어요. 근데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만의 TSMC한테 외주를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군 전략이에요. TSMC의 파운드리 기술 더하기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언뜻 보면 완벽한 조합처럼 보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베이스 다이를 TSMC가 만들고 D램을 하이닉스가 만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두 회사가 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한국과 대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생산 일정도 서로 맞춰야 하고 기술 기밀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리스크도 있어요. 시간도 더 걸리고 최적화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은요. 삼성은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회사예요. 베이스 다이도 자기네 파운드리 사업부가 직접 만들고 D램도 메모리 사업부가 만들어요. 한 회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팀 전략이에요. 쉽게 비유하면요. 연합군은 최고의 셰프들이 각자 요리를 나눠서 만들고 마지막에 합치는 코스 요리예요. 반면에 삼성 원팀은 한 명의 셰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드는 오마카세예요. 어느 쪽이 더 정교하게 맛을 맞출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오마카세잖아요. 이 구조적 차이가 이번 HBM사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물론 원팀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못하는 걸 실제로 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두 가지 미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도박 베이스 다이의 4나노 공정 적용이에요. 반도체에서 나노가 뭐냐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첨단 기술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두뇌 칩에 쓰는 최첨단 공정이 3에서 4나노 수준이에요. 근데 HBM의 베이스 다이는 그보다 훨씬 덜 정교한 공정을 써도 충분하다고 여겨졌어요. 왜냐면 베이스 다이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관리실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삼성이 여기다 최첨단 4나노를 들이박은 거예요.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이 다 말렸어요. 수율이 안 나온다, 비용이 폭등한다고요. 수율이 뭐냐면요. 100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 없는 칩이 몇 개냐는 거예요. 공정이 첨단일수록 수율 잡기가 극도로 어려워져요. 근데 삼성이 이 도박에서 이겼어요.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원팀 전략이에요. 자기네 파운드리에서 수년째 4나노 공정을 직접 갈고 닦아왔던 삼성이기에 메모리 팀과 파운드리 팀이 밤새도록 같이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외주 줬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두 번째 도박, 6세대 LCD램 세계 최초 적용이에요. D램에도 세대가 있어요. 경쟁사들은 안정적인 5세대의 D램을 HBM사에 적용했어요. 수율이 잘 나오니까요. 근데 삼성은 한 발 더 나가서 6세대의 LCD램을 세계 최초로 HBM사에 올렸어요.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한 뒤 무려 1년 9개월간 갈고 닦은 기술의 결정체예요. 아파트 비유로 다시 가면 이미 최첨단 관리실인 4나노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는데 각증 자재까지 최신 최고급인 LCD램으로 채워 넣은 거예요. 기반도 최첨단, 건물도 최첨단인 거예요. 그 결과 삼성전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HBM사는 업계 표준보다 37% 빠른 전송 속도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핵심 파트너로 최종 낙점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도박이 단순히 이번 제품 하나 잘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투자 관점에서 이건 경제적 해자를 쌓은 거거든요.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그 해자예요. 경쟁사가 삼성을 따라잡으려면 4나노 파운드리 기술도 갖춰야 하고 LCD램 수율도 안정화해야 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기술 격차가 바로 삼성의 황금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삼성 주가가 오르겠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6%에 불과했어요.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마이크론이 나머지를 나눠 먹는 구조였거든요. 삼성이 HBM 시장에서 사실상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HBM사 양산 성공으로 삼성의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KB증권이 발간한 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은 35%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숫자 하나가 삼성의 매출과 이익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언론에서는 삼성 대 하이닉스의 제로섬 싸움처럼 보도하는데 실제로는 이 싸움의 진짜 수혜자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HBM사를 풀가동으로 생산하려면 엄청난 양의 반도체 장비가 필요해요. 새 생산 라인을 깔아야 하고 소재를 공급해야 하고 검사 장비도 맞춰야 해요. 삼성이라는 댐에 물이 차면 주변 밭이 다 혜택을 받는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HBM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 기업들,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 수의 대상이에요. 대장주가 올라갈 때 진짜 수익률 게임은 소부장에서 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SK하이닉스는 끝났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이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는 더 좋은 소식이에요.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엔비디아 말고도 다양한 빅테크들이 저마다 다른 스펙의 HBM을 원하거든요. 이 다양한 수요를 하이닉스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잡겠다는 전략이에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HBM 시장이 결국 삼성 대 하이닉스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회사를 합치면 HBM 시장의 압도적인 비중을 대한민국이 장악하는 구조가 돼요.
미국이 AI 패권을 가져가도 AI의 핵심 부품은 결국 한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HBM사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HBM5, HBM6 연구 개발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불이 붙었어요. 자, 오늘 핵심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 이번 전쟁의 승패는 기술력 이전의 생산 구조의 차이에서 갈렸어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삼성의 수직 계열화가 결정타였거든요. 둘, 삼성의 HBM 점유율 상승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숫자가 아니라 삼성의 이익 구조 전체가 바뀌는 신호예요. 셋, 대장주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진짜 수익률 게임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소부장 기업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 전략도 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쟁하면서 함께 파이를 키우는 구조예요. 어느 한쪽만 담을 게 아니라 두 회사를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이 유효해요. 여기에 소부장 기업 한두 개를 추가하면 이번 HBM 사이클을 가장 효과적으로 타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하고 항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 HBM사 역전극, 삼성의 독주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의 반격이 더 매서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